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새벽 3시입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파면된 날이죠. 파면된 날.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미화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랑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어제 그 중요한 날에 별로 즐겁게 기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가요? 지난 4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칼을 휘두르다가 칼날을 잡고 있는 건가요?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 기복 많은 이 변전을 느끼게 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감옥에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드라마틱한 전환을 실시간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번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해방 직후에 남노당에 포섭되어 가지고 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형 직전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 등 좋은 분들을 만나서 목숨을 지켜냈고, 그리고 김일성의 남침이 있으니까 장교가 모자라니까 장교로 복직을 했습니다.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씨는 불평 많은 방골로 생애가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분의 따님 박근혜 씨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에 드리워진 두 개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는 김정은의 그림자고, 다른 그림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죠. 그 그림자에 눌려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지금 1년 2달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편할까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둘러보다가 문득 이 책 한 권을 잡았어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최명성 씨가 한 2년 전에 쓴 책인데 우연히 제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나간 탄핵은 마지막 체제전쟁 신호탄, 다가올 탄핵으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자. 읽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탄핵하려면은 현직 때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탄핵할 시간도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제3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국가안보 무력화, 사법부 독립 침해,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반자유주의 경제정책,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가올 탄핵.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직이 돼도 탄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게 될지 매우 주목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이 돼도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8대 0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헌정 위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실수를 가지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대통령을 파면시켜 가지고 헌정 질서를 근본으로부터 흔들어버린 이 사건, 여기서 끝이지 않고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더구나 재판을 할 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구속기간을 연장시켜 가서 징역 20년 이상을 확정지은 이 재판, 이 수사는 이게 한국의 법치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규칙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치 보복의 수단이었다. 그때부터 한국의 법치가 위기를 맞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김명수와 같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제 칼자루를 누가 잡게 됐느냐? 아직도 문재인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칼날을 잡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하나의 힌트가 될 만한 사건이 또 어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야당 더블코트하고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투기 의혹 더블코트 닫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서울 시내 다가구 주택을 팔아서 1억 4천만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 보도입니다. 이게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냐 투자냐 좀 애매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을 투기로 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상대방을 잡을 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면은 아주 굉장한 방패로 그걸 막아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문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사들였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문 씨의 다가구 주택 주변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문 씨는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 원에 되팔았다. 그래하여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문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 하나는 실제 거주용으로 산 것이냐 아니면 돈벌이용으로 산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렵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까닭에 이것은 투기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주택을 1년 9개월 만에 팔아서 억대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면 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문제겠죠.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세력은 불법성 여부보다는 도덕성을 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정적들을 괴롭혔던 또는 매장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지금 문다혜 이야기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심사로 보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위에 드리워진 박근혜의 긴 그림자, 저주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가지고 문재인 다혜 씨 일족에게도 한번 들이대보자, 이런 심리가 이런 기사의 바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 씨가 이 주택을 매입한 자금 출처는 또 다른 논란거리라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문 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만에 문 씨가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인데, 곽상도 의원은 문 씨가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10개월 만에 태국에서 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딸의 투기 의혹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다 라고 했고, 문 씨가 실제 살았느냐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다혜 씨는 이것보다는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의 학력입니다. 도쿄에 있는 국사관대학에 편입을 해서 2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사관대학이에요. 이 국사관대학은 일본의 극우파가 만들었는데, 그 극우파의 맥락은 어떠냐? 명치유신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자 정한론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단체가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륙 침략,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또 그런 가치관을 지켜가겠다는 것을 근학 이념으로 세운 대학이 국사관 대학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사관 대학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메가더 점령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학은 군국주의다, 이렇게 본 거죠. 하필 그 대학에 일본이라 하면은 친일이라고 하면 치를 뜨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하필 거기에 왜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을까? 거기 교가를 보니까 완전히 일본 천황에 충성하지 않은 그런 맹세문이었습니다. 그 교가를 불렀는지 들었는지 전 잘 확인이 안 되지만 듣게 해야겠죠. 그러나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측에 쓴 사람들이 흉악한 악담을 하는 게 토착 왜구입니다. 나경원 같은 이런 분이 무슨 자위대 기념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토착 왜구라고 몰아붙이는데, 특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수시로 국민의힘을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어를 딱 써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기준으로 저는 토착 왜구란 말을 인종주의적인 것으로 해서 제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씨가 쓰는 그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제일 적합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입니다. 이분이 투기 논란으로 이름이 올려서 제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구나 LH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지르고 있는 듯 합니다. 시간이 4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또 한 번 한국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맹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법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은 절대적 가치로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